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국민연금은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체증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연금 상품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가입의 원칙을 저는 세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부터 가입하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이 최고인 이유를 이제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연금보험료는 마음대로 내는 것은 아니죠. 소득에 비례해서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현재 지금 소득은 3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9만 원 이상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요, 개인의 납부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낼 것이고, 적게 낼 사람은 적게 내게 되겠죠. 납부 능력에 따라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임의가입은요, 최저 9만 원 이상인데요. 최고보험료 524만 원에 9%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기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납입기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납입기한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연금은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5년 납, 10년 납,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이요. 그럴 때는 연금 도래 시점, 연금 개시 시점에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등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인 경우에 사업주가 내는 것은 빼고요. 자신이 낸 그 연금보험료만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부과 여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후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요, 비과세로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가 되겠죠. 당연히 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이요,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요, 연금소득세는 굉장히 미미하니까 그 논외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 성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죠. 따라서 저소득층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뜻은요,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유리하느냐? 수익률 측면이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많이 납부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저소득층에도 유리하지만 고소득층에도 유리합니다. 기준 보수월액이 최고 구간에 걸린 사람도요,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수익률 측면에서겠죠? 다음은 연금 수익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개인연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어느 정도 양호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보험료 대비 최대 10배의 내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보수월액이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장수했을 때 10배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계략적으로 납부보험료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내외를 받게 되는데요. 실적 배당 상품인 경우엔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률 산출 기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민연금은요, 수익률을 결정할 때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 기간에 따라서 그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수익률은요, 공시이율로 불이하거나 아니면 실적 배당, 그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수익률에 맞추어서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기준소득 월액에 따라서 수익률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기준소득 월액이 중간보다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해지 여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10년 미만의 납입기한을 가졌을 때 연금 개시 시점이 되면은요,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 일시금만 수령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죠.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장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도해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겠죠. 물론 개인연금은요, 종신형 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절대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연금 지급 시기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요, 연금 지급 시기는 예전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은요,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65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69년도 이후 출생자는 무조건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요, 연금 지급 시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5세에서 80세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꼭 연금 지급 시기가 60세에서 65세가 아니고 그보다 5년 가까이 더 빨리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늦게까지 최대 연기 노령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연금 지급 방식은 오로지 종신형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연금 지급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대표적으로 10년, 20년, 30년 확정만 지급하는 확정형, 그 다음에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형, 그 다음에 종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확정, 상속 이런 것보다도 종신형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해서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당연히 가입자 본인 외에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부양가족 연금액 좀 알아볼까요? 2021년도 1월 현재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 월 2만 1,920원이고요.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17만 5,330원인데 월 14,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 지급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대부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장애연금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은 미미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현재 장애 1급인 경우에는요. 그 소득 월액에 따라서 31만 990원에서 82만 3,200원까지 평생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납입 기한이 30년이다. 그럼 거기에 1.5배, 40년이다. 그러면 2배까지 평생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이죠. 연금액에 대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체증에 지급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체증해서 지급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연금액을 체증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해당 연도의 공시이율 등을 반영해서 지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체증 지급 효과가 있어서 그 실질적인 구매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서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초과 금액에 따라서 감액을 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5년 동안만 지급합니다. 5년 이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감액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받습니다. 그 국민연금은요, 만약에 그 소득이 있어서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해서 연금액을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여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불입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한테도 분할연금액을 떼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뭐 그럴 필요 없죠. 이혼과 관계없이 자기 연금은 그대로 100%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때문에 연금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100년 해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급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둘 다 받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겠죠? 자신의 정상적인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 이 두 개가 중복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액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중복급여는 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령연금 100%하고 유족연금 30%를 받던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족연금을 100% 받아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은 중복급여 필요 없죠. 각자 가입한 건 전액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복급여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죠. 다음은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금이 고갈되거나 파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요, 파산했을 때는 예금자 보호제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변액연금은 전액 다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 보장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연금 납입자한테 부가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 연금을 불입하는 사람들한테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연금액을 떠넘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더 받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액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2010년도에 그 국민연금액이 80만 5,34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2021년도까지 11년도 동안 어느 정도의 연금액을 체증해서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2.9%, 다음 연도는 4.0, 2.2, 1.3, 1.3, 0.7%로 계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연금액은요. 그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는 23,355원이 늘어난 82만 8,695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요. 그 95만 9,375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따라서 11년 동안에 월 연금액은 15만 4,035원이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연으로 따진다면 18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증된 연금액으로 그 실질적인 구매력 가치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령연금액이 좀 많은 사람의 물가 상승률 반영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노령연금이 135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138만 9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무려 160만 8,211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요. 11년 동안에 월 25만 8천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연으로 따진다면 31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요.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부터 납입한 이후에 개인연금 납입을 고려하라. 국민연금은 필수고 개인연금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비교 알아봤고, 국민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체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